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30만 다주택자들이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대통령 언급도 있었고,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집값 안정화 신호가 있어야 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다급해진 상황이 임박하게 되면 다주택자들도 결국에 가서는 투매 현상, 가격을 던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뭐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투자용으로 뭐 오래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이 대통령 발언 나오면서 다주택자가 소유주택을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내놔야 한다. 결국 가서는 지금 신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구축 상황, 구축은 지금 너무 가격이 올랐죠. 고점의 가격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진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스스로 가격을 좀 내리쳐서 뭔가 이 공급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루트는 바로 다주택자들이죠. 일단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 그대로 내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을 내려서 내놔야지 5월 9일까지 일단은 집을 팔아야 됩니다. 급하죠. 일단 이게 지금 3월에서 4월 달에 시작이 돼야지 뭔가 좀 이 해결 기미가 보이는데, 급매로 나오는 것도 최소한 뭐 한두 달 정도 가격을 아주 많이 다운시켜서 내놓으면 팔립니다. 그래서 최소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지 뭔가 이게 이 물량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요거 이제 완전히 이제 딱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와서는 다주택자들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 입장은 일단 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서 공급을 늘린다. 그러니까 매물이 급한 마음에 이제 빨리 자기가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여러 집들을 똘똘한 한 채로 말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격을 다운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구축 시장은 지금 절대적으로 호가세가 완고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급매 현장에서의 실거래가만 지금 하락하고 있지, 지표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오른다 하니까 밑바닥에는 기대 심리가 딱 받치고 있고, 호가는 지금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이제 시간에 쫓기게 되죠. 5월 달까지 집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거 못 팔면 10억 차익 나도 8억 세금으로 나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다. 매물이 나와도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된 가격 태그를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어떤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아마 100% 양도세 중과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별 온라인 집계 매물 건수 매일매일 올라오죠. 5만 6천 건 선에서 지금 딱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봐도 이제 심리가 딱 보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어떤 관망의 상황은 2월 접어들면서 이거 대세가 기울었구나. 확실하게 지금 여러 채 깔려있는 집들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매물이 본물 터지듯 나오게 되면 6만 건, 7만 건, 마지막 심리 노선, 마지노선 10만 건까지 그냥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주택자는 반대적으로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매물이 고점에 걸려있는 지금 구축의 집값보다는 훨씬 더 아래로 내려온 그런 가격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좀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에서 나온 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0.29% 정도 서울이 올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0.09, 수도권 0.17, 지방은 0.02 정도 소폭 상승세라고 하지만, 굉장히 지금 분위기상은 주식도 오르니까 아파트도 덩달아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라는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오른다 하고 뭔가 요런 심리들을 쫙 깔아 놓으면 일단은 호가세가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급하게 달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락 누적도 그 지표만 보더라도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지금 1월 달에 10억 선입니다. 최고가를 찍었을 때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4억이었어요. 갭이 4억 차이가 나죠. 근데 부동산원 지표는 계속해서 오른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호가세도 반영하고 여러모로 좀 보정값들을 종합해서 내놓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올라오는 누적되는 가격 이 스탯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거 부동산원의 어떤 전체적인 지표,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가격 하락 누적도 잘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역시 1,471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고요. 지금 1,500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월 23일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1월 다 가요. 이렇게 된다면 과연 2,000건을 넘을 수 있을까? 거래량이. 근데 집값은 희한하게도 계속 올라간답니다. 도대체 누가 집을 사는지, 그리고 그 고가의 집을 누가 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뭐 지금 6, 7% 되는 대출을 누가 겁없이 은행에서 자금 끌어와서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집을 사면서 집값을 들어 올리는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시면 0.29% 상승했다고 하는데,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상승률은 0.18에서 0.21 소폭으로 커진 데 이어서 이제 2주째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별로 보자면 지금 뭐 동작구가 상도동, 사당동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잘 살펴봅시다. 자, 동작구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13억 정도 나오고 있죠. 최고 거래가가 10월 달에 14억 정도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1월 달 평균 거래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작구는 상도동, 사당동 위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 매일 나오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누적되는 그런 어떤 기록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프가 올라쳐야죠. 근데 오히려 낮은 키높이 구도를 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구 아파트 거래량 보십시오. 45건에 그칩니다. 자, 추매 현상에 의해서 무섭게 올라가는 아파트 따라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격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추격 매수하는데 45건밖에 안 됩니까? 동작구에서? 적어도 한 300건은 돼야죠. 그죠? 근데 지금 1월 거래가 45건, 45건이 그냥 어마무시 뭐 20억, 30억 최고가 찍은 그런 거래도 아닐 거고. 그죠? 그리고 양천구 많이 올랐다고 또 나오고 있죠. 양천구 보시면 지금 12억 정도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찍었을 때 14억 5천 정도 찍었네요. 12월 달에. 자, 마이너스 2억 정도 갭이 생기죠. 그 정도로 이 거래 금액에서도 양천구가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누적도가 하락, 이 궤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이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양천구 거래량도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99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채 100건도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움츠러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구도 올라갔다고 했는데, 중구는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없는데, 중구가 지금 1월 달에 10억 정도 나왔고요. 10월 달에 12억 8천 정도, 그러니까 13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억 5천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하향화되고 있어요. 근데 중구가 신당동, 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거래량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래량이 딸랑 몇 건이냐? 1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올라오는 누적 하락도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락만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거래량 늘고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올라오면 그래프가 부쩍 이렇게 키높이 구두를 갈아 신겠죠. 근데 지금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이 동작구와 양천구와 중구의 각각의 서울 아파트 전체 포함해서 굉장히 이 평균 거래 금액과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갭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쪼그라들고 평균 거래금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따글따글 모아서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느 지표보다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팩트에 가까운 어떤 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런 지표들은 조금 글쎄요, 주식시장 묻어가서 그냥 꽃가루 전법인지 몰라도 그냥 묻어가서 여기도 오른다라고 이렇게 너무 이제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전세가격 지수 볼까요? 서울이 0.14로 올랐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합이고 지방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의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상 거래인데 레미안 원밸리가 20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청담자이 12억 9천, 아크롤리버파크 11억 9천, 동일한 아크롤리버파크 똑같은 가격, 레미안 원밸리 11억 9천, 올림픽 선수기자촌 11억 2천. 그러니까 대부분 10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전세가율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만큼 강남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가가 같이 따라주지 못해서 이렇게 커다란 갭이 생겼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향화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기대 심리 호가는 계속해서 매매가를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해서 11억, 그리고 하남시 6억 7천,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권 전세가율도 굉장히 장담하지 못한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4억 2천, 4억 1천만 원 해서 4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보더라도 지금 이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에서 나오는 지표와는 사뭇 다른 현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지금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뚝 떨어져 나오는 어떤 지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전세가는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11호 대책 이후에 집값이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고개를 든다라는 요 상승률은 굉장히 좀 도깨비 시장에 가까운 어떤 이 분석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아파트값 상승폭 상위 자치지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양천구와 동작구는 실질적으로 일일 아파트 거래량과 그리고 평균 거래 금액이 최고가를 찍었던 그때 당시보다는 확실히 내려와 있는 그 수준의 거래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판단을 좀 제대로 잘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뭐 아파트 대신에 삼성전자 샀다는 말이 뭐 파다할 정도로 증시로 머니무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대기자금 플러스 알파로 7%에 달하는 주담대 물어가지고 가격도 전혀 변동성 없는 밑으로 내려 깔지도 못하는 가격 태그 붙어있는 그 아파트 사서 뭐 하겠습니까? 수익률 면에서 뻔할 뻔짭니다. 이거 더 이상 올라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서 평생 맷돌을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아파트 가격이 올라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올라간다 계속적인 어떤 펌프질을 통해서 주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그러니까 상승률 쪽으로 환기시키는 어떤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27조가 지금 감소될 만큼 투자 예탁금은 4천억 올라갔고요. 신용잔고도 뭐 1조 원 급증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유 자금들이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가고 있다. 어제 5,000피 찍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있죠. 주식을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고 했다가는 그냥 쫄딱 망합니다. 가장 강한 상승세 주식시장에서 가장 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또 이 대비적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하시려면. 뭐, 막, 계잡주 위주로 막 이상한 거 막 주렁주렁 매달았다가는 그냥 이 계좌 완전히 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조심, 주식을 하실 때도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신용거래융자잔고 역시 연초 27조 원에서 29조, 2조 원가량 늘었고요. 신한하나우리 농협 등등 해가지고 요금을 예금 잔액이 15일 기준 646조에서 지금 27조 정도, 거의 이제 30조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감소하고 있다. 뱅크런이라고 말해도 충분히, 이게 지금 위기감을 느껴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니까 자금을 빨리 그냥 은행에다가 파킹 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쪽으로 빼서 방향전환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 작년 10월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기저에 흐르는 현금의 유동성은 지금 증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오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거래 금액, 아파트 거래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줄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규제는 약발 끝났고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작년 10월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양도세 중과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라는 초강수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이제 임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유예 여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3월이면 이제 확실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 코스피가 지금 오늘 0.46, 조금 불안한 게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이 지금 빠지고 있고 외국인이 좀 많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부분에 있어서, 그죠?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이상 좀 사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잭팟이 팍 터지면서 5,000피 찍고 6,000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될 수가 있는데 기관이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거. 지금 5,000피를 찍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프에는 이런 상승세가 있으면 하락세가, 조정기가 있다는 건 늘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아파트 시장은 조정기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른다는데 조정기 없는 시장이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 아파트 시장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서울 아파트 그래프가 이런데 더 오른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삼전 닉스가 끌고 현대차가 밀어서 이익이 이 사람은 6천이라고 이제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암초들도 많이 있어요. 아틀라스가 이제 현대차 노조가 합의 없이는 한 대도 못 들어온다. 그래서 노조의 어떤 강력한 어떤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3%까지 지금 빠지고 있네요. CLSA, 골드만삭스가 지금 매도 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5,000P에서 가장 높은 지금 고점에 와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5,000P 박스권에서 조금 횡보하면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 2021년 최고치를 찍었다가 조정되는 양상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똑같은 어떤 물리적 법칙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 진입하지 마시라. 너도 나도 하니까 나도 하겠다 하고 해가지고 최고점 물려버리면 이거 회복도 잘 안 됩니다. 최고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조정 장세가 좀 와서 내려치면 그때 좀 주울 수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엄청난 고점 아닙니까? 그 아파트 주수면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올라갈 스페이스가 없는데, 공간이 없는데, 다우 나스닥 S&P 500이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도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 따라 집값도 들썩인다는 얘기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조정장을 지금 겪고 있는데 조정장 아니라고 하니까 2022년 그래프 보십시오. 지금 나오고 있는 2025년, 2026년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상승폭은 작고 지금 대체적으로 하락폭은 이렇게 깁니다. 이게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인데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런 궤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올랐다는 궤적이 조금 줄어들고 대체적으로 내려치는 궤적이 훨씬 더 많죠. 이런 상황은 이제 환율 변동성, 그리고 국채 변동성, 미국, 한국, 일본 계속해서 국채금리 올라가면 주담대 금리도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연간 실질 GDP 추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굉장히 좀 위기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그런 어떤 체력은 갖고 있지만, 예전처럼 뭐 이만큼 4.6%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무역 환경이 못 된다. 관세 영향도 크고.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소득 여력도 굉장히 좀 한계에 다다를 전망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집값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금 장밋빛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표들 좀 냉정하게 잘 살펴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서 보면 확실히 지금 주식시장도 거의 이제 5,000피를 찍으면서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많이 들어와서 뭐 1조 넘는 어떤 매수 여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좀 차익 실현 차원인지는 몰라도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기관이 지금 붙잡고 있는데, 최고로 높은 고점에서는 고점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내려오는 지점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 시장 똑같죠. 지금 고점 아파트인데 이거 더 올라간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스페이스 X 로켓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이 헷갈리게 하는 정보들을 좀 잘 가려서 필터링을 하신다면 리스크 줄이고 또 어찌 보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번 브라운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